여러분,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아침부터 되게 우울한 얘기가 하나 있죠. 아침에 이게 중국이 한국 반도체 기술을 넘겼다가 적발된 게 나오고 있어요. 와, 1200억에 수조 원대 기술을 팔았군요.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 제조 기술, 이거를 이제 삼성전자 자회사 직원 등하고 기차 등등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다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수출용 장비, 중국 이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요, 기술을 빼낼 때 중국이요 여러분, 중국 기업 차원에서 기술을 빼낼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정보기관에서 산업기술 유출은요, 저쪽의 정보기관이 기업들을 동원을 해서 여러분 그 기술을 빼내는 거고요. 그거를 막는 것도 여러분, 정보기관이 기술을 막는 겁니다. 기술 유출을 막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면요, 그 대한민국 국정원에 국내 정보 수집을 못하게 좌파들이 막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인력을 더 확충을 하고 권한을 더 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때 요소수 사태가 났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국정원에서 지금 요소수 얼마 있어요? 라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민간인 불법 사찰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정보 수집이 돼요. 말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국정원이나 이런 정보기관을 공산주의 막는 거,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공산주의라는 게 18세기에 생긴 거죠. 그럼 18세기 이전의 정보기관들은 뭐 하던 정보기관일까요? 이 근대 정보기관이란 건요 여러분, 교역망 있죠. 교역망 관리입니다. 교역망. 수출입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물자가 어디 있고, 물자와 자원이 어디 있고, 그 환전은 어디에서 해야 되며,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도매상, 소매상들 어디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그 도매상, 소매상들하고 저쪽 정치인들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거를 파악을 하던 게, 그게 여러분, 그게 정보기관의 원료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세계적으로 그 산업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그거와 관련된 부가가치 있죠, 부가가치. 부가가치가 생기는 곳에 여러분 권력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조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갔는데, 야, 저기서 바나나 수출하려고 하는데 바나나 수출하겠다, 우리나라 기업이 2개 들어가가지고 막 경쟁을 해. 그러면요 여러분, 바나나 가격 저쪽 가격을 막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흥정을 하건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각종 정보 같은 거, 어디서 기업이 어디서 어떤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어떤 나라가 활동하고 있고 저쪽 정치인들하고 뭐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 그리고 부가가치가 유출되는 걸 막는 거,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의 역할이에요. 아편전쟁 났을 때 중국의 뭐 임칙서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영국 정보기관들이요 여러분, 그 중국 관료들에 대한 그런 정보 활동 보고를 다 한다고요. 스파이 활동 이런 걸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앞에 서론이 길었냐면, 대한민국 국정원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린 이런 교역과 관련된 산업기술 유출 같은 거 막고 교역망 유지하는 거, 이게 기본인 겁니다. 거기에 이데올로기 기관, 뭐 공산주의 이런 게 침투해서 우리나라를 하려고 했었던 걸 반공을 했었던 건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건데, 그게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답해 죽겠는 겁니다. 이런 국내 정보 수집을 하지 말라고 해놓으면 이러면 있잖아요. 이러면 국내에서 이렇게 정보 유출되는 걸 어떻게 막냐고. 기술이 유출되는 걸 탐문을 하고, 중국에 누가 들어와 있어? 지금 누구랑 접촉해 있어? 그래서 요번에 퇴사 누구 합니까? 퇴사하신 분들 전부 다 저희한테 퇴사자 명단 좀 주시고요. 이직하는 회사들, 퇴직하신 분들 기술 유출과 관련돼서 어디 이직 활동 같은 거 다 조사하고, 누구랑 접선했는지 조사하고, 중국에 누구 들어와 있냐? 중국 에이전시들 누구 들어와 있니? 헤드헌터들 누구 들어와 있어? 중국에서 헤드헌터들 누구 들어와 있고, 그래? 지금 이 사람들 자금이 국내에 어떻게 들어와 있니? 해외 계좌는 어떻게 돼 있어? 이런 걸 전부 다 조사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걸 다 국내 활동이라고 해놓고 문재인 일당이 이거를 다 못하게 막아놨다고. 그럼 국정원 직원들이 지금 할 수 있냐? 했다가 여러분 법으로 보장을 해주지 않고 이런 걸 다 그놈의 불법 행위로 하고 선배들 줄줄이 잡혀 들어가는 걸 봤는데 누가 신념 하나로 이거를 여러분 합니까?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빵꾸가 뻥뻥 났는지. 삼성전자가 여러분 그 순이익이 14조에서 4조로 줄었죠. TSMC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TSMC가 날아다닐수록 대한민국은 여러분 대한민국 반도체 지금 역전당했죠. 더 꼬꾸라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 줄어들고 당장에 우리가 핸드폰 업그레이드 할 때 메모리 더 커지는 거를 보지 않는 것만 봐도 여러분 메모리 시장은 죽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성장의 속도라는 게 이제 임계점에 한번 다시 AR, VR 뭐 이런 걸 해서 뻥 오르기 전까지 지금 현재로 소비 구조에서는 이게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뻥 올라갈 일이 없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완전히 삥삥삥삥 적색 이런 부호가 올로 지금 팍팍팍 뜨고 있는 건데 적색 경보가. 그런데 과연 정치권이 이거에 그만큼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일단 오늘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보도가 나왔다. 이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국정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국정원의 기능 강화를 해야 되는 게 급선무 중에 하나다. 그런데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애버리는 국내 정보, 그러니까 지들 잡혀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지들 빨갱이 짓 하는 거 잡혀 들어가는 거 싫어가지고, 나라의 근간을 부셔버린 미친 것들이죠. 다 중국 쪽으로 하는 짓이야. 이 어리석은 자들 어떡합니까?